네, 역시 이것도 지문 분석과, 자, 따라서 적어봅니다. 빨간 펜이에요.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중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독서 문제풀이의 핵심이거든요. 둘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 둘 거냐라는 건데, 다경님, 지문 분석이 중요합니까? 문제풀이가 중요합니까? 둘을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왜 시험을 봅니까? 정답은 맞히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활용할 때에 최대한 문제풀이에다가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이라고까지는 못하고, 그쵸? 맞는 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아니, 문제 풀려고 시험 보는 거지, 뭐 이게. 그렇잖아요? 뭐 이해력 테스트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 정답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마킹을. 그럼 마킹하기 위한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생각해봐. 이제 이해되지? 내가, 기술 지문을 내가 먼저 붙들고 풀었는데, 왜 폭망했는지 알 것 같지? 왜 그런 거야? 지문은 간단하고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읽을 때 좋지. 특히 기술이 짧으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문제는 졸라 어렵거든. 알겠어요? 근데 니네는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한 지문을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지쳐가지고 문제 풀 때 정작 너의 정신적 능력을 집중을 못하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두뇌라고 하는 게 인간의 물질적인 존재잖아. 어차피 인간이 물질적 존재 아니야? 이과 손들어. 기본적으로 과학 내용 배우면은 인간의 신체 중 일부인 뇌도 물질적인 범주 안에 있는 녀석이잖아. 총량 개념이 있단 말이야. 뇌에도 뭐가 있다고? 총량 개념이 있어. 헛짓거리를 하면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 정신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 재수할 때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정신이 딴 데가 있거든. 연애를 하면은.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 건데,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고 또, 야, 이게 왜 수업과 관련이 없어? 수업과 직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후배들이 무슨 법대생들이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법대생들이 이렇게 커플로 지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걔네들을 빼놓고는 연애는 무조건 공부하고는 적이야, 적.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안 돼. 딱 거의 유일하게 내가 법대생 커플을 봤는데, 걔네들은 진짜 공부를 잘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긴 내더라고. 뭔가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지. 근데 난 걔네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망해먹는 길로 가는 거야. 정신이 다 네 뇌 총량이라는 게 있다니까. 네 총량이. 연애에다가 머리를 써버리면은 공부에 못 써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 지문 분석에 지랄을 떨고 이건 막 신나진 짧고 간단하고 이해되니까 후루룩 짭짭 이게 또 이해가 잘 되니까 계속 확인 차원에서 막 되씹고 막 하는 거야. 네가 초식동물이냐? 지문 분석할 때 소처럼 읽으면 안 돼요. 씨발 이러고 있어. 지가 이해가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거든. 신나니까 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지가 이해한 게 맞냐? 맞다. 맞냐? 맞다. 그 시간을 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간단하고 효율적인 지문 분석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볼 거예요. 알겠어요? 소처럼 읽지 말아라. 너는 초식동물이 아니다. 사람인 걸 증명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독서는 뭐라고 그랬죠? 차원님? 독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정해진 위치 1문단 갑니다. 자, 준비됐죠? 자, 1문단에서 광통신은 이라고 시작했잖아. 그럼 지금부터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그쵸? 개념 뭐가 피설명항으로.
개념어가 피설명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광통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뭐 하지만 자 뭐뭐에 따라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해결책 자체가 화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광신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 상황이잖아. 광신호가 매우 약하다는 게. 그럼 이걸 해결하는 보완책으로서의 뭔가가 화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하다는 것은 뭐뭐함으로 뭐뭐 하다는 것은 뭐뭐라는 뜻인데 근데 따라서 라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표지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화제는 이제 이 문장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필수적이다 라고 딱 나오잖아요. 따라서 필수적이며 그쵸? 뭐뭐가 필요하다. 뭐뭐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1문단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화제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슬림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왔지? 필수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용되고 있다. 그것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저 녀석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제는 에벌렌치 광다이오드, 애교 넘치는 광이 애광이라고 줄여서 적을게요.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 새끼 다 안 넘어가네. 자, 아무튼 애교 넘치는 광이가 아니라 에벌렌치 광다이오드예요. 에벌렌치 광다이오드. 애광이가 화제다. 애광이. 좋아요. 자, 이때 자 보세요. 이 광자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광자라는 단어. 요거는 노트에다가 꼭 적으셔야 돼요. 광자는 선생님 여동생 이름이냐? 아니에요. 알겠어요? 광자 아니에요. 자자만 붙이면 다 여자가 되냐? 광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광자라고 하는 게 빛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쵸?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인 동시에 광자잖아요. 광자는 입자라는 뜻이죠. 입자. 알갱이. 이 그 음료수 중에서도 과립 할 때 그 립자 있잖아. 과립. 그러면 과일의 입자. 그 알갱이들 있잖아. 포도 이런 거. 오렌지 이런 거. 덩어리진 거 있잖아. 그 입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빛의 입자를 뭐라 그래? 광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등 봐. 형광등이 저렇게 빛나고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직선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만은 직선이 아니라 알갱이 하나하나가 지금 떼굴떼굴 나를 향해서 굴러오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알갱이 하나하나에 입자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면은 빛은 어떤 덩어리진 입자 하나하나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 입자에 해당하는 광자예요. 노트에다 적어두셔야 돼. 자주 나오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 기출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파동으로서의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입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여기서는 확인을 하셔야 돼. 자, 넘겨봐. 이 문단이야. 자, 이 문단 넘어갔을 때 첫 문장이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나가지고 되새김질을 막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유도하는 방식. 왜? 이 문단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구성된 대로 첫 번째 흡수층이 나오니까 너무 잘 읽히는 거지. 잘 읽히는 거랑 잘 풀리는 건 별개예요. 잘 읽힌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잘 읽히는데 비교상 1번이라고 체크를 하는 거지. 크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아주 잘 읽히는 방식의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감금시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금당한 남자들, 여자들도 있겠죠? 감금당한 교수, 선생님, 다 이런 분들이 저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 문장을 만든단 말이지. 자, 비교상 1번이 뭐라고요? 흡수층이에요. 자, 흡수층의 특징이 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전자의 양공쌍이 생성된다는 거거든요.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 기왕 말 나온 김에 색깔 해버립시다. 이거 차이점. 평광표 색깔 딱 해보시고 광자가 들어오면은 전자 양공쌍이 생성된다. 질문. 생성된다는 얘기는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새롭게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없던 건데 새로 생겨나는 게 생성이에요. 생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소멸. 오케이? 자, 이때 입사된 광자수 대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양자 효율 나오는데 위치만 파악해놓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치만 파악해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가보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쩌고.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 문단 지나서 이제 3문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원, 대수능의 독서 문장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얘기를 대체적으로 물고 시작해요. 흡수층에서 이렇게 1단계 흡수층에서 뭐뭐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새롭게 생성된 저 녀석들이 각각 이렇게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어쩌고저쩌고 그러고서 전극이라는 말 보이시죠? 전극 여기 나왔고요. 중간에 에버랜치 광다이오드 에버랜치 영역이 두 번째로 아까 나왔었잖아요. 기억의 에버랜치 영역. 그쵸? 이 문단 첫 문장. 흡수층 다음엔 뭐가 나와? 에버랜치 영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A영이가 나와. 그래서 A영이를 찾으란 말이에요. 3문단으로 가서 A영이를 찾아 형광펜 색깔 할 거야. 어디를 지난다? 에버랜치 영역을 지난다. 이게 이제 비교상 두 번째야. 그래서 두 번째로 A영이라고 쓰기. A영이라고 줄여 써볼게요. A영이. 그럼 이제 A형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자, 보세요. 전기장이 존재한다. 전기장에다가 형광펜을 색깔 딱 합니다. 이곳이 어디죠? 에버랜치 영역의 전기장. 그러면은 이 전극도 나왔는데 이게 3번이죠. 그쵸? 맞습니까? 전극, 얘가 3번이야. 비교상 3번. 맞아요. 비교상 3번인 전극은 뭐냐 했더니, 뭐가 있다. 전극에는 뭐가 걸려있어?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어. 그쵸? 전극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습니다. 3번은 비교상 뭐라고? 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차이점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뭐가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전자와 양봉이라고 그랬죠. 전자와 양봉쌍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죠? 여기는 전기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는 뭐였죠? 역방향 전압. 역전압이라고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역방향 전압, 역전압. 역방향 전압, 역전압.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칠판에다가 체크를 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적는 거를 노트에다가 따라 적을 거예요. 지금부터 적는 걸 노트에 따라 적을 거예요. 여기 살짝 지울게요.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정에서 끄적거릴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써볼 텐데 박스 형태로 위아래 두 칸짜리의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뭐라고요? 위아래 두 칸짜리의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중간에 경계선을 하나 가로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1단계는 어디를 지난다? 흡수층. 2단계는 어디를 지난다? A형이. 그리고 마지막이 전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극은 자, 실선으로 이렇게 좌우로 흩어지게 왼쪽 귀퉁이 모서리 쪽으로 자, 오른쪽 아래 귀퉁이 쪽으로 갈라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가 플러스 양의 전극, 마이너스 음의 전극이라고 전극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노란색으로 점선 표시를 이렇게 점선 표시를 거꾸로 방향에 반대 방향의 화살 표시를 해주시면서 점선으로 자 이게 작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전극에서 뭐가 거꾸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전압, 역방향 전압, 역전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A형이한테 생성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전기장이 생겨난다 였어요. 맞죠? 자 그럼 다시 흡수층으로 최초에 들어오는 게 뭐였죠? 흡수층으로 최초에 들어오는 거 광자, 빛의 입자 알갱이들 떼굴떼굴 굴러온다 광자가. 그래서 흡수층에서 새로 생겨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전자 양공쌍이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안에 있는 지문의 내용을 보세요. 원자들과 충돌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결과 원자들과 충돌하여서 새로운 전자 양공쌍들이 생겨난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나온 전자와 그 다음에 양공쌍 분리되어서 전자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 양의 전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까지가 이제 지문 속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빨간 펜 들어. 지금부터 이제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상준이가 얘기할 거예요. 역방향 전압이 세지면 말이죠. 그때 생겨나는 결과물로서의 전기장은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당연히 역방향이 세게 작용하면은 그죠? 전기장도 강력해지겠죠. 맞죠? 전기장이 강력해지면은 자, 새로 유입된 전자 양봉쌍이 원래 있던 원자와의 충돌 횟수가 빈도가 올라가 떨어져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충돌이 늘어나게 된다.
충돌이 늘어나게 된다예요. 그러면 충돌 결과 생겨나는 전자 양동쌍도 늘어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를 이루고 있던 전자들이 튕겨져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입되는 방출되는 전자의 양도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원자를 이루고 있던 전자가 깨져 나오면서 방출되는 전자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로 체크해 놓은 거, 역방향 전압이 세지면 전기장 강력해지고 충돌 횟수, 빈도 늘어나면서 원자 안에 있던 전자가 깨져 나와 방출되는 전자의 양이 늘어난다까지, 이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필기를 하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저렇게 그려지면 제일 좋아요.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제일 좋다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 이 노트 정리를 하셔야 한단 말이야. 노트에다가 이거 꼭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해야 될 건 전축으로 몇 개? 두 가지거든요. 독서는 오답 정리 열심히 하면 최대치가 3말4초? 뭐라고요? 3말4초. 3말4초가 최대야. 오답 정리만 열심히 하면은. 알겠어요? 근데 노트 정리까지 하면 그 3등급의 배역을 허물 수 있는 거거든. 노트 정리를 하면. 그래서 자,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우리 교재 한 페이지 넘겨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지문 분석표. 그죠? 지문 분석표를 꼭 노트에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두 번째는 뭐죠?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이나 주요 개념들을 노트에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만 3등급의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오늘 하나 수학한 거야. 이런 거를 지문 읽으면서 하면 안 돼. 정리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문제풀이 시간이 극히 줄어들게 돼요. 정작 문제를 못 풀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천천히 읽으면 다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러잖아요. 시간이 있었으면 다 맞을, 실제로 풀어보니까 다 맞았어요. 막 이러잖아.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그거. 네 실력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게. 그 실력이 아닌 거거든. 응? 자, 그래서 이해되셨죠? 됐죠? 네.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개념 두 가지만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돼 있잖아요. 그쵸? 태우님. 자기를 자꾸 보라고 손짓하고 있잖아요. Look at me. Look at me. 자, 보여 안 보여? 에벌런치 증배.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자, 형광펜을 색깔 딱 한번 해보시고 위치만 파악하시면 돼. 여기 또 증배계수라고 한다. 증배계수에다가 또 한번 형광펜 색깔 증배계수. 자, 빨간 펜 들어. 이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거 증배계수를 물어보겠니 안 물어보겠니?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10분만 줘봐라. 내가 못 푼 지문이 있나 보자. 택민이. 자, 대답하겠습니다. 택민이. 문장 구조상 뭐뭐당 자, 뭐뭐를 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약속되어 있는 거야. 뭐뭐당 뭐뭐의 수. 뭐뭐당 뭐뭐의 수를 이라고 한다면은 뭐뭐당 뭐뭐의 수. 그러면 분수식 가운데 분모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증배계수의 정의상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자, 앞쪽에 있는 게 분모야, 뒤쪽에 있는 게 분모야. 뭐뭐당 뭐뭐의 수. 앞쪽이야, 뒤쪽이야. 택민이? 그렇죠. 앞쪽이죠. 앞쪽에 유입된 거랑 방출된 거랑 가운데서 유입된 게 분모고 방출된 게 분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건 외워야 돼요.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분수로 바꿀 수 그걸 누가 몰라요 선생님 이러는데 실전 가잖아. 그럼 어버버해.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분수식으로 이해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무조건 분수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야. 이런 문장 구조 나올 때 문제 풀이상. 알겠어요? 자, 질문할 거야. 자, 창원님. 만약에 그렇다면 증배계수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와 분모 가운데 뭐가 커졌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그렇죠. 분자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분수식으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연습을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수능국어의 신소정님 얘기해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더 이상 나는 깨지지 않는다. 아무리 두드려봐라, 패봐라, 넘어뜨려봐라, 꼬집어봐라. 나 무너지지 않는 특수한 수능 신소재로 돼 있다. 내가 강철이다. 신소정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자 효율. 이것도
문장 구조상 분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쵸? 이거 연습하는 거야. 잘 봐야 돼. 이 지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니네가 문제 틀리는 건 뭐 때문에 틀리는 거야? 한 문장, 지문 속에 한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차이로 떨어지고 그 붙고 하는 거야. 뭐뭐 수 대비 뭐뭐의 수에다가 체크해봐. 빨간 펜. 뭐뭐 수 대비 뭐뭐의 수. 이런 구조 있지? 그러면은 문장 구조상 이것도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지. 양자 효율은 양효라고 줄여볼게요. 양자 효율은 분수식으로 나타낼 때 선생님 분모는 입사되는 녀석입니까? 아니면 생성되는 녀석입니까? 분모는요. 뭐뭐 수 대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들어온 것에 비해서 새로 생겨나는 녀석의 개수를 분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른대? 이걸 적용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지. 무조건 분수식으로 바꿔야 될 문장 2개 연습한 거야, 오늘. 알겠죠? 반드시 문장, 나와 있는 거 분수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채원님 어디 있어요? 헷갈려요. 채원님. 둘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안경까지 금태야, 둘 다. 채원님? 채원님. 네, 채원님. 드디어 제가 맞췄습니다. 채원님 얘기할 거예요. 양자 효율이 높다는 것은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당연히? 분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흡수층에서 들어온 녀석 광자가 있고 만들어지는 전자 양공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 효율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양자 효율이 크다는 얘기는 들어온 녀석 말고 새로 생겨난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녀석이 많아지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충돌하게 될 원자와 충돌하게 될 확률도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더 많이 깨져나온 전자가 더 많이 방출될 것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41번. 1번 선지 딱 보고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가야죠. 1문단 가야 되는지만 하면 돼. 1문단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변환해 주는 건데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이고 이 거꾸로 화살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첫 문장 가봐. 자, 1문단 첫 문장부터 쓱 훑어 내려오시면은, 그죠? 뭐가 보여요? 변환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마지막 문장까지 오셔야 돼. 1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뭐뭐로 바꿔준다라고 할 때,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거든요. 광 신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1번 선지, X입니다. 앞뒤 바뀌었죠? 잘 보셔야 돼. 자, 2번 선지 갑니다. 보니까 흡수층이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쵸? 맞습니까? 네. 흡수층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 왜? 비교상 1번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 했더니, 자, 이게 발생하려면, 전자양공쌍이 발생하려면은 광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 광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게 생성될 수 있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쵸. 뭐뭐 되어야 한다. 광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2번이 정답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번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위로 갈게요. 자, 오른쪽 위로 가셔가지고 3번 보세요. 자, 3번 선지는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이라고 했는데, 자, 필수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화재라는 건지 일단 알아보셔야 돼. 그쵸? 이 화재인 에벌렌치 광다이오드, 애광이가, 그죠?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 게 있다 그랬는데 보세요. 광자의 수, 입사된 이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애광이는 뭐 하는 녀석이에요? 작은 빛조차도 커다란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를 갖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문단으로 가보세요. 1문단 가면은 뭐라 그랬어? 약한 거야, 강한 거야? 약한 게 오더라도, 그죠? 약한 녀석이 오더라도 측정이 가능한 크기로, 다시 말하면 뭐야? 키운다, 줄인다? 키울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렇잖아요.
약한 녀석도 키워서 잘 보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휴대폰 플래시를 켰어. 그러면 2m 앞이랑 10m 앞이랑 전달되는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그런 거야. 길어질수록 약해지는 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최초에 광자가 세게 있어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광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느니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수적이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약한 녀석일수록 캐치해내는 능력이 바로 이 예광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성능이 좋을수록.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 X, 필수적 X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갑니다. 4번. 자, 저만륨 나왔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800에서 1600 맞나요? 800에서 1600 맞니? 맞아요? 그거 지문 가보세요. 마지막 문단 저만륨 찾기도 좋아요. 봤더니 저만륨이 얼마라고 나왔어? 저만륨은 800에서 1600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 5번 갑니다. 자, 5번 선지 보고 있죠? 자, 5번 선지 갑니다. 5번 선지는 에버랜치 광다이오드 흡수층이라고 했거든요. 흡수층이라고 가로채를 딱 해보세요. 양공은 에버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자, 양공이 주어잖아요. 양의 전극에 양이 보여야 돼요. 칠판 오른쪽 보시고 우리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은 자, 양공이라고 하는 녀석은 음극으로 간다, 양극으로 간다? 음의 전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의 전극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X가 되겠지, X. 됐죠? 양공은 반대극인 음의 전극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자, 42번 기억은 A형입니다. A형이 맞나요? 두 번째 비교쌍이야, 세 번째 비교쌍이야. 에버랜치 영역은 두 번째 비교쌍 A형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2단계.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자, 질문.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전자의 속도랑 뭘 비교하는 거야? 역방향 전압의 관계 문제인 거죠. 이게 속도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다 이해한 대로 칠판 보세요. 칠판 봐야 돼. 역방향 전압이 세지면은 그 앞에 있는 A형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기장이 강력해져요. 그럼 전기장이 강력해지면은 원자랑 전자 양공쌍이랑 충돌 가능성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충돌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통통통 튕겨 나오면서 빨라지는 속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 속으로 한번 일단 가 보겠습니다. 전자의 속도 문제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갑니다. 자, 3문단으로 가보시면요. 몇 문단? 3문단으로 가보시면은 자, 속도를 얻게 되는 전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앞쪽에 문장 보시면은 뭐뭐 때문에 급속히 가속되어서 큰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했죠. 큰 속도를. 뭐 때문에? 강한 전기장 때문에. 전기장이 강해지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어요. 전자의 속도가 빨라진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역방향 전압이 세진다는 거는 전기장이 세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만 연결하면은 이제 선지 판단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봅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는 거 맞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전기장하고만 연결하면 되는 거였다. 이렇게. 자, 2번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충돌 이온화에다가 동그라미. 요거 이제 기억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지문으로 가야 되는 거야. 충돌 이온화를 찾으세요. 충돌 이온화라고 하는 게 원자랑 전자 양공쌍이랑 부딪히는 거, 충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지문 가보세요. 그러면은 전기장이 강해지면 였어요. 이 2단계에서의 중간에 이 A형이 한테 있는 전기장이 강해지면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전기장이 강력해져야만 뭐라고 그랬지? 충돌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만약에 역전압이 없으면은 전기장도 생성될 수 없고 따라서 충돌도 일어나기 어렵게 되겠죠. 충돌 이온화는 전기장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해 가능하겠어요. 자, 3번 갑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양자 효율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지문 속으로 가야 돼요. 양자 효율은 어느 단계에서 나온 개념이었지? 1단계야, 2단계야. 시작. 1단계. 양자 효율은
뭐야? 여기 흡수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생성하는 전자 양공인데 전자가 사실은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광자죠, 광자. 그리고 A가 기억이 아니라 어디야? 흡수층. 흡수층에 유입된 광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걸 이제 따져보는 게 양자 효율이었잖아요. 이렇게 입사된 광자에 대한 생성된 전자 양공쌍의 수였으니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위치 자체가, 일단. 자,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요. 그 정답이 3번 되겠고. 4번 갑니다.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그랬습니다. 앞쪽에 뭐? 충돌 이온화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전극 위치에서의 전류의 양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지문 속에 보면은 전류는 곧 뭐라고 나와 있죠? 전류는 전기고, 전기는 전류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자. 전자는 전류고, 전류는 전자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림 보시고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예요? 떨어져 나오는 전자의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방출되는 전자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결과적으로 전자의 양은 늘었다 줄었다? 시작. 늘었다니까 전류는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지문 속에 보면 전류와 전자 사이의 관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문으로 갑니다. 비례한다고 나왔니? 반비례한다고 나왔니? 3문단. 마지막 문장이 바로 앞문장이야. 자, 우리 몇 문단 보고 있어?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고 있니? 전류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전자의 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선지 갑니다. 기역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이라고 했는데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까 다 얘기했던 거야. 그치? 여기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났대. 그러면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난 순간 충돌 가능성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발생 횟수 증가한다. 맞는 말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기를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오른쪽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거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 자, 보기를 먼저 정리 깔끔하게 갑니다. 창원님, 보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죠? 자면 안 돼. 자, 창원님, 보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죠?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1대1 대응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1대1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갑니다. 보면 일단 파장이 있고요. 아, 파장이 좀 컸네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죠. 파장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에벌렌치 광다이오드야 뭐 애광이는 뭐 이거 화재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전류라는 게 나오잖아. 전류 나오고요. 파장 나왔고 전류 나왔고 그 다음에 역방향 전압까지 나왔어요. 요 정도 세 개는 눈에 들어와야 돼요. 몇 개? 세 개는 눈에 들어와야 돼. 나머지 뭐 이제 온도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기억날 수가 있나요? 이건 기억이 안 나지. 이건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온도 이런 거는 찾아야죠. 그 다음에 뭐 길이 같은 것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파장, 전류, 역방향 전압은 눈에 보여야 된다. 알겠죠? 파장, 전류, 그 다음에 역방향 전압은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부터 양자 효율, 마지막 문장에 양자 효율도 형광펜으로 쓸까? 양자 효율까지 보이면 더 좋겠죠. 채원님,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분수식 가운데서 새로 생성된 전자 양공쌍이 늘어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양자 효율이 약해진다는 거, 작아진다는 거는 생성된 전자 양공쌍이 줄어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전압이 몇 볼트라고 나왔나요, 여러분? 보세요. 110볼트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안 보이니? 칠판 보시고요.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10볼트라고 나왔죠. 현재 110이야.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전압을 올렸다는 얘기야, 낮췄다는 얘기야? 110이었는데, 100으로 바꾼다면 무슨 말이야? 낮춘다면 이런 얘기죠. 전압이 낮아지는 순간, 전기장도 약해지면서 충돌 가능성도 낮아지고 방출되는 전자의 양도 줄어들면서 전류가 세지니 약해지니? 약해지겠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증백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칠판 보시고
증백의 수는 분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가 40이거든요. 현재가 40인데 지금 전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출된 전자의 수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백의 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게. 이해되시죠? 2번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압을 높인 거죠. 높인 거야. 더 약한 빛을 검출한다는 얘기는 성능에 관련된 문제고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안 좋아진다는 거야?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높은 전압을 갖는다는 건 전자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약한 빛 안에서도 강력한 전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3번 선지는 20도씨니까 온도를 올린 거야? 낮춘 거야? 바꾼다고 했으니까 온도를 현재가 몇 도지? 0도야 0도. 0도에서 올린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전자의 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으로 가면 온도는 기억으로 안 돼요. 온도 찾아보세요. 3문단 갑니다. 작동 온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온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온도는. 오케이? 근데 지금 20도씨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안 좋은 상황이야. 맞지?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작아지겠군. 늘어나겠군.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했는데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 케이블을 100m로 바꿔요. 100m는 현재 1m니까 길이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든 거야? 바꾼다면 길이가 더 길어지면 했거든. 당연히 작아지죠. 왜요? 길어진 길을 따라가면서 소실되는 게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1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900나노미터 파장이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800 그리고 750에서 1000나노미터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질수록 양자율이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걸 일단 확인해야 돼. 이거 보이시죠? 근데 현재 800이었거든요. 맞죠? 현재 800이었는데 900으로 늘어났니 줄어들었니? 800이든 900이든 이 파장 대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맞죠? 그러면서 파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자율은 커진다 작아진다? 양자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5번이. 그렇죠? 5번은 양자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돼요. 약해진다,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현재의